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새해 들어서 이제 공급요금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공급요금 인상이 더 예정이 돼 있었지만 어제 정부에서 상반기에는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상반기 벌써 2달 다 지나가고 네. 있거든요. 아마 1월 쇼크가 2월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목욕탕업을 하시거나 음식점 이러신 분들은 정말 폭탄 수준이거든요. 예. 2배, 3배 올랐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상반기 가장 큰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물가거든요. 특히나 공공요금발 물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1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연히 물가 안정 대책이 주 의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 큰 골자는 주요 공공요금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금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좀 조절해라. 이미 30%씩 올랐는데 이걸 조절한다고 어느 정도 컨트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 기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요금들도 있어요. 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또 철도 요금, 우편 요금 같은 것도 일단은 최대한 상반기엔 동결하라라는 거고요. 인상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지금 최근에 가장 타겟이 되는 거 은행이에요. 은행하고 이제 통신. 굉장히 이게 은행하고 통신의 업종의 특성은 정부가 보호막을 쳐줘서 승인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업종에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민이 뭐냐? 사실은 은행들은 서민들은 이때 이 통신비 그다음에 은행이 이자 때문에 정말로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는 이자 장사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난 때문에 통신업체, 금융업체도 고통 분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신업계도 금융업계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쪽에서 대책을 좀 바로 내놨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우리 그동안 이제 횡재세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로 보면 금융, 정유업체만 돈 잘 벌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도 부잣집이에요. 통신업종이 세계 업종이잖아요. 통신 3사잖아요. 예. 통신 3사가 2년 연속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겁니다. 사상 최대예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를 언급을 했어요. 금융하고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짙다. 정부의 정말 보호막 아래서 성장한 이 기업들인데 이게 외국에 나와가서 수출해서 돈 번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해서 돈 번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통신요금 선택권 좀 확대해라. 5G 요금 왜 높은 요금하고 저구간만 있냐. 그동안 늘 얘기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다가 제3의 이 라이센스업을 좀 허가를 해주면 과점 형태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유효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한 건데 통신 3사가 다소 생뚱맞게 이구동성으로 세 개 회사가 3월 한 달간 30GB 데이터를 무료로 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전 국민 5,500만 명, 한 사람이 휴대폰 2개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무한요금이에요. 예. 이게 30GB 줘도 다 못 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터넷 댓글이 웃깁니다. 그냥 반응이 뭐냐? 장난해? 예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물론 나중에 차츰 이제 5G 요금제 중간 요금 영역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공공재라는 언급까지 해가면서 압박을 했는데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벤트성 화답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은행들 지금 1분기 실적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도 너무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불편한 진실이 뭐냐? 은행은 이자 이익 부분이 영업이익이 90% 넘어갔어요. 예. 비이자 부분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정말로 서민들 피눈물로 이제 정부가 허락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은행의 특성상 이제 진입 5대 은행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올해 한 5천억 원 가량의 사회공헌 기금을 이제 출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5천억 원을 봤더니 5대 은행의 전체 단기 순이익 지난해 한 16조 원 가량 벌었는데 5천억 원 대입해 봤더니 한 5%, 6%에 불과한 거예요. 예. 다른 은행을 합쳐보면 19대 은행으로 넓혀보니까 최고 13%까지 사회공헌 비율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5대 은행은 정말로 짠물공원이다라는 비난이 쇄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급하게 은행연합회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서 10조 원을 공급하겠다. 1년으로 하면 3조 원이에요. 1년이라고 하면 3조 원. 여기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성과금만 1조 4천억 원 쏘았고요. 배당으로 7조 원 쏘았어요. 배당으로 7조 원 쏜 이 은행들이 예. 지금 뭐 1년에 3.3조 원, 3년 동안 10조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게 해외에 가서 해외의 어떤 이 수출에서 반도체로 돈 버는 삼성전자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전문직조차도 아니 왜 이자가 2배가 됐지? 예. 신용대출 금리는 아마 갱신할 때쯤 보면 2, 3%에 받았던 분들 5, 6%, 7%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로 은행들이 정말 공감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벤트성 대책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고통 분담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가 어제 밝혔던 게 상반기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 2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올리는 게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반면에 하반기 인상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총선 때문에, 내년 총선 때문에. 실제로 네. 국민연금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못하고 정부 차원으로 넘겼어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못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의 경우에는 같은 당 소속에 있는 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적자가 만만치 않아요. 지하철하고 버스 적자가 합치면 1조 5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는 적자 지금 8년 동안 동결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하철공사의 한 30% 비중이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요금을 300원 내지 400원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월 인상을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각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좀 이제 연기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반기로 연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점을 놓치게 되면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조삼모사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뭐 적자가 이제 뭐 300원 내지 400원 올리면 해소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 순이고 마찬가지로 이 지하철 공사도 이제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전체 영업 이 비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손쉽게 이제 너무 이제 요금 인상으로 전가하는 거 아니야? 또 무임승차 쪽으로 자꾸 요금 인상 요인을 이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으로 외국의 사례처럼 어떤 특별 시간 이 러시아 시간은 좀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2013년에 보니까 복지부가 용역을 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65세인 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내놓은 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가 일단 70세로 올리자. 대신에 3년마다 한 1세씩 올리는 단계적으로 올려라. 두 번째가 전체 100% 무료는 아니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서 50% 정도로 할인액을 좀 낮추고 본인 부담액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지금 보면 지자체냐 중앙정부냐 이제 자금 재원 갖고서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외국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반반씩 이제 공유해라라는 이제 이 해법을 내놨는데 그걸 지금 10년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의 목에 방울 달기에 점점 꺼려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가장 민감한 게 선거거든요. 이 선거철에 저는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좀 진짜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거긴 네. 단지 연금 2년, 수급 정년 2년 올리는데도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자, 해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버팀목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2년간 최대폭 상승입니다. 뭐 고용도 사실 견고하고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노랜딩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서 예. 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물가만 빼면 지금 다 좋아요. 네. 고용 지표는 69년 만에 최고 좋고요. 그다음에 소매도 늘었어요. 우리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그랬잖아요. 아, 정말 필수품 이해는 안 사는데요. 오픈런이 안 보여요. 네. 이랬는데 2달 만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용 좋죠. 오늘 발표된 건 제조업도 나쁘지 않고요. 주택 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전약 후강으로 전부 다 돌아섰는데, 특히나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소매는 왜 중요하냐? 미국은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내부 소비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 증가했어요. 이게 전문가들의 상체 1.9% 증가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사실은 11월, 12월은 줄었어요. 2달 내리 줄다가 석 달 만에 굉장히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식음료, 혹시 물가는 뭐 굉장히 7% 넘게 증가했고요. 여기다 자동차 부품. 사실 미국이 지금 이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중고차값, 그다음에 임대료, 여기다가 에너지 비용 이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인건비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은 뭐 지난 인플레이션 여파로 이제 소비가 좀 줄였었는데 노동 시장이 워낙 견고하고 임금 사정이 좋으니까 다시 지갑을 푸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역으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해외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죠. 맞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다소 의외예요. 전약 후강이었거든요. 네. 다우지수는 끝까지 이제 약보합권에 있다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노 랜딩, 아주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때문인데,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침체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 거의 1%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소매 지표 좋았다라고 했는데 제조업 경기도 좋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밝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택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가 시장 심리를 이제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 9월 이후 최고치로 나타나서, 저는 사실은 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미국 경기가 지난해 1, 2분기 마이너스, 3, 4분기 급반등했지만 과연 올해도 이 지난 1년간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겨낼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저는 자기는 지금까지 나타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굉장히 혼잡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경기는 정말 지금 상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